예, 캠프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성을 처음으로 접했기 때문에 이게 성이라는 것이 사랑이나 뭐 이런 것과 연동되어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식의 이제 사춘기 소년 소녀들의 이탈 행위의 한 방식 이제 이런 식으로 그짓 뭐 이런 그짓거리 이제 이런 식으로 웩 뭐 이렇게 이제 먼저 이렇게 배운 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험버트와의 관계 속에서도 조금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싶고, 네. 험버트는 팔베개를 하고 누워서 뜨거운 욕망과 소화불량에 시달렸다. 그래가지고 화장실을 가가지고 또 이런 장면들을 꼭 하나 이제 넣어주고, 아무튼 둘은 이제 이렇게 연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과거 이야기를 이제 험버트 저기 뭐야 롤리타가 해주고, 그 다음에 롤리타가 로비에서 누군가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험버트가 이제 목격을 해요. 그걸 보고 이제 그 험버트는 스위스 사는 구스타프 아저씨 트랍을 닮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킬티예요, 킬티. 네. 이런 식으로 어디를 가나 험버트의 어두운 그림자처럼 킬티가 곳곳에 이제 배치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소설을 쓸 때는 처음에 쓴 건 아니었을 것 같고요. 2부를 쓰면서 킬티 비중을 이제 높이면서 아마 앞으로 돌아가서 킬티를 더 많이 이렇게 집어넣은 게 아닌가 싶은 이제 그런 느낌을 줘요. 마치 방금 내가 죽인 누군가의 작은 유령과 함께 앉아 있는 듯 답답하고 섬뜩한 압박감이었다. 이렇게 이제 그 뭐지 마법의 뭐였죠? 인챈티드 그 헌터 거기에 이제 머물다가 마법에 걸린 사냥꾼 이제 거기에 머물다가 떠나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게 되는데 수다스럽던 로가 침묵만 지켰다. 싸늘한 공포가 거미처럼 슬금슬금 등줄기를 타고 내려갔다. 이 아이는 이제 천혜고하다. 혈혈단신 외톨이다. 그런데 바로 그날 아침 육중한 몸집에 퀴퀴한 냄새를 풍기는 어른이 이 외로운 아이와 세 번이나 격렬한 성교를 해버렸다. 여기 그 옛날 번역에서는 시큼한 냄새가 나는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여기서는 뭐뭐와 해버렸다 해서 약간은 그래도 상호적이었다라는 느낌을 주는데, 지금 대조는 안 해봤지만 옛날에 권태경 선생님 번역에서는 험버트가 주체고 롤리타가 객체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네,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좀 마음이 아픈 그런 문장이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강조를 하겠지만 여기서 로의 심정이 별로 묘사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러니까 험버트의 말을 통해서만 롤리타의 그거를 짐작할 수 있을 뿐이죠. 근데 이제 차를 타고 달리는데 롤리타가 일단 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제 그런 거를 네, 보여주고, 달리는데 다람쥐가 깔려 죽었네 불쌍해라 이렇게 롤리타가 한마디 해요. 그러고는 갑자기 이제 막 험버트에게 욕을 하는 거예요. 정말 미워 죽겠어. 풋풋한 소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생각해봐요. 경찰에 연락해서 나를 강간했다고 고발해버릴까봐. 아 정말 징글징글한 변태 아저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험버트는 불안을 되게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유소로 갔는데 코뼈가 부러진 늑수그레한 친구가 나와가지고 이제 이런 거 저런 걸 하고 하는데, 이게 기름도 넣어주고 뭐 세차도 하고 이제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킬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금 제가 해보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은 제독을 통해서 정독 제독을 통해서 또 레퍼런스를 조금 들춰보면서 이제 더 차후에 확인하도록 하고, 갑자기 롤리타가 그 아저씨 잔돈 몇 개만 줘요. 병원에 있는 엄마한테 전화 좀 할래. 번호가 몇이에요? 하고 물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잘 놀다가 할머니랑 혹은 이제 애 봐주는 베이비시터랑 되게 잘 놀아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되게 잘 놀다가 엄마가 오면은 이 사람들은 너는 누구니?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획 던져버리고 이제 막 엄마한테 가거든요. 그 다음에 애들이 뭐 아빠랑도 잘 놀고 이모랑도 잘 놀고 심지어 혼자도 잘 놀고 나이가 들면 친구들이랑 잘 놀고, 근데 아플 때는 반드시 엄마를 또 찾아요. 이거 되게 아이러니인데 그런 느낌을 딱 줘요. 근데 험버트가 지금 엄마가 아프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죽었다고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험버트가 안 된다고 하니까 롤리타가 엄마한테 전화하겠다는데 왜 안 돼요? 왜냐하면 엄마는 돌아가셨으니까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롤리타의 정서 같은 게 험버트의 글을 통해서지만 혹은 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전해지고요. 그 다음에
레핑빌이라는 이제 그 소도시에 가는데 이름이 레핑빌이니까 웃는 마을, 웃기는 마을, 웃는 마을, 활기차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한테 뭐뭐뭐 하고 롤리타한테 선물을 사줬다 나오는데 요 디테일도 나보코프가 되게 자기 생각난다고 좋다고 얘기했던 거고. 호텔에서 우리는 각방을 썼지만 한밤중에 그녀가 흐느끼며 내 방으로 찾아왔고 우리는 아주 다정하게 화해했다. 아시다시피 그녀에게는 이제 나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이거는 제목이 롤리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험버트 생각만 계속 하게끔 그렇게 이제 소설이 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험버트에 대한 얘기고 험버트가 전하는 롤리타는 철저하게 험버트에 의해서 걸러진 롤리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롤리타에게 초점을 맞춰서 읽어보면은 완전히 다른 식의 서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얘는 되게 맹순이처럼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고 생각도 없고 뭐 글 쓰고 이런 거는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인생이고 이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생각하고 느끼고 뭐 행동하고 그런 거에 있어서 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그러니까 지적으로 딱히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는 우리가 롤리타 입장에서 한번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만 이제 도입을 얘기를 하면 그 1부에서 이제 2부로 오면은 여기 번역본에 522쪽, 523쪽 제가 아까 보여드렸는데 거기 이제 지도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참고를 하면은 얘들이 사우스 캐롤라이나 이 남동 쪽에서 거의 대륙을 한 바퀴 다 돌아 서부 북부까지 갔다가 일리노이까지 갔다가 이제 다시 동부로 오든가 이제 이런 식의 여행인데 요 여행을 1년 동안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1948년 8월에 비어즐리에 결국 정착을 해요. 그 원래 헤이즈가 롤리타를 보내려고 했던 그 여자 대학이 있는 거기 비어즐리 이제 학교에 정착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그 연극 같은 걸 이제 하게 되는데 로가 이제 먼저 실증을 내죠. 떠나자고 해가지고 다시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1949년 5월 말에 다시 여행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미행의 느낌이 계속 있는 거죠. 쫓기고. 근데 그 비어즐리 학교에서 연극부에 들어갔는데 연극 선생님이 킬틴 인데 로는 여자 선생님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또 클레어 킬티였고요. 6월 중하순에 롤리타가 고열로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험버트도 이제 아파갖고 이렇게 있다가 애를 데리러 갔는데 벌써 퇴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촉이 딱 오고 4개월 동안 이제 얘를 막 찾으려고 하는데 실패하고 그러다가 이제 1950년에 리타라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2년 동안 동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2년 9월 18일에 롤리타가 험버트에게 편지를 써요. 굉장히 담백한 편지인데 돈 달라고 결혼하고 애도 낳을 거라고. 그리고 이제 둘이 9월 23일에 재회를 하게 되고요. 25일에 목요일인데 킬티를 찾아가가지고 죽이고 나오다가 중앙선 침범하고 이렇게 이제 체포되고 자기 이제 그 형을 받아야 되는데 11월 16일에 관상동맥 혈전증 으로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근데 뭐 험버트가 죽은 건 죽은 건데 그로부터 한 달 남짓이네요. 12월 25일 목요일에 롤리타가 분만을 하다가 또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존 레이 주니어 박사가 롤리타가 죽었으니까 이제 이거를 낸다 이렇게 됐었죠. 근데 줄거리 얼개가 이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로드무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 나보코프는 미국의 지도를 그리려고 이제 한 그게 이제 보이고 허름한 호텔이라든지 뭐 모텔, 주유소, 식당, 길거리 각종 이제 미국의 이런 어중이 떠중이들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롤리타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게 그나마 좀 목가적인 풍경처럼 묘사가 돼요. 스케이트 타고 테니스 치고 하는 그런 것들 등등등 해서 이제 미국 풍경을 잘 보여주는데 이런 거는 나보코프의 몫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런 장면들은 조금 더 어릴 때부터 미국에 와서 정착한 작가, 아예 그냥 미국 작가들이 더 잘 이제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나보코프는 이미 나이 너무 들고 나서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미국 작가라고 할 수 없는 대목이 이제 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 부분 좀 재미가 없었고, 그 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사랑이 말하자면 이루어진 건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 다음 문제인데 사랑의 밀도, 온도, 이런 채도 막 이런 게 다르다 보니까 서사가 제대로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코프는 여기 롤리타는 계속 도망가려고 하고 험버트는 계속 불안에 시달리고 이 도망치려는 연인을 이제 붙잡으려고 이제 하니까 이건 사실 그냥
이 설정만 아니었다면, 그러니까 성인하고 이렇게 미성년, 그 다음에 이제 의붓 아버지와 딸, 근친상간, 이런 설정만 아니었다면은 우리가 여느 연애 소설이나 가정 소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스토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난국을 타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이제 퀼티를 여기다 이렇게 본격 투입한 게 아닌가 싶고, 이 이제 퀼티는 이름 분장 역할을 계속 바꿔가면서 지금까지 연기를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롤리타를 결국 데리고 갔는데, 납치라고 하기에는 이제 롤리타가 너무 기꺼이 가준 게 있는 것 같고, 롤리타는 어쨌거나 험버트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험버트에게서 탈출하고 싶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해가지고 다 해서 이제 도망을 갔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서사가 이제 구성이 되는데, 여기 이제 2부부터는 우리가 최대한 롤리타에게 한번 초점을 맞춰 가지고 네, 그렇게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